수열의 수렴과 발산에 대해서 무슨 뜻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수열 AN이 수렴. 수렴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의 값에 달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발산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무한대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 또는 진동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의 값에 달하지 않는다가 바로 발산입니다. 자, 무슨 뜻인지 읽어보겠습니다. 수열 AN에서 n이 한없이 커질 때 이 n 뜻하는 겁니다. 즉 AN이 한없이 커질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AN이 한없이 커질 때 그때 즉 이게 한없이 커질 때라는 뜻이겠죠. 자, 이게 계속 나아갈 때라는 뜻입니다. 일반항 AN의 값이 일정한 값 알파에 한없이 가까워지거나 그 값이 알파이면 수열 AN은 알파에 수렴한다 라고 합니다. 자, 이때 알파를 극한값 또는 극한이라고 하고 이것을 기호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잘 표현하지 않아요.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이렇게 표현한다 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보겠습니다. 리미트 한없이 다가간다. n이 한없이 커질 때 an의 값이 하나의 값에 다가간다. 알파에 수렴한다 라는 뜻입니다. 자, 이것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 n자리에 1 넣어주면 a1, 2 넣어주면 a2, a3, a4 이렇게 점점점점 나아가다가 이 앞에 하나씩 넣어주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씩 다가가는 이 값의 제일 마지막, 즉 언젠가 어떤 값부터는 쭉 모든 값이 알파라는 값으로 다가간다. 이런 것을 바로 수렴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x축, y축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값이 이렇게 생겨서 뭐 예를 들어서 5다 이런 값이다 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fx가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 라고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리미트 한없이 다가간다. x가 한없이 무한대로 한없이 커질 때 즉 이 함수 fx는 또는 an이라고도 표현하겠죠. 그죠? 함수면 자, 이것은 5의 값에 한없이 다가가겠죠. 언젠가부터는. 그렇죠? 이걸 5에 수렴한다, 5에 다가간다 라고 표현합니다. 또는 이렇게 다가가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5에 한없이 다가간다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다 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의 값에 다가가죠. 이렇게 하나의 값에 계속 다가가죠. 하나의 값에 다가가죠. 그럴 때 이것을 수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떤 수열이 수렴하지 않을 때는 그 수열을 발산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발산이라는 것은 양의 무한대로 커지는 것을 발산, 음의 무한대로 커지는 것을 발산, 그리고 진동하는 것을 발산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양의 무한대, 음의 무한대, 진동은 진동 이렇게 구별하지 않아요. 그냥 이것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만 알면 됩니다. 즉 하나의 값에 다가가는지 아니면 하나의 값에 다가가지 않는지만 알면 되는 겁니다. 하나의 값에 다가가는지 하나의 값에 다가가지 않는지. 자, 역시 마찬가지로 x의 값이 무한대로 다가갈 때 만약에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다가가는 게 있다라고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x의 값이 무한대로 다가가면 리미트 x가 한없이 커지는 거, 즉 이렇게 한없이 커지면 fx도 한없이 커지겠죠. 그러면 이거를 바로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또는 이렇게 다가가는 게 있어요. 이게 fx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다가갈 때 fx는 한없이 무한대로 커질 때 x의 값이 한없이 밑으로 커지겠죠. 음으로 커지는 겁니다. 작아지는 게 아닙니다. 이건 마이너스 무한대로 다가간다.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한다. 다가간다가 아니죠. 발산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또는 어떠한 값이 fx가 마이너스 1의 x라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x에 1 대입해 볼게요. 1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1이겠죠? 2 대입해주면 1이죠. 3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1이죠. 4 대입해주면 1입니다. 5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1이죠.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자, 이런 것을 바로 진동이라고 표현합니다. 또는 마이너스 2의 x승이 fx다 라고 써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1부터 넣어주면 이것은 1 넣어주면 마이너스 2겠죠?
2 넣어주면 4죠. 3 넣어주면 8입니다. 마이너스 8입니다. 그리고 4 넣어주면 16이겠죠. 그러면 이렇게 다하는 거. 즉 진동 발산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즉 여기선 이것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즉 수렴하는 것은 하나의 값에 달하는 거, 발산하는 것은 하나의 값에 달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자, 그러면 n이 한없이 커지는 것을 기호로 무한대라고 사용합니다.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씁니다. 무한대, 한없이 커지는 거죠. 자, 그리고 n을 무한대로 표현하고 이것을 무한대라고 읽는다라고 정의를 써준 겁니다. 그리고 무한대는 일정한 값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리미트 한없이 다가갈 때 n이 한없이 무한대로 커질 때 이것은 만약에 무한대일 때 수열 a는 극한값이 무한대라고 하지 않습니다. 즉 극한값이 없다라고 하면 됩니다. 이것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극한값이 없다. 극한값이 무한대다. 극한값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 만약에 이렇게 커져요. 그러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할 때 fx는 이라고 물어본다면 한없이 계속 커지겠죠? 이거는 극한값이 무한대이다 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극한값은 무한대라는 값이 없어요. 그래서 무한대라고 이야기하거나 또는 무한대로 발산한다 라고 이야기하거나 또는 극한값이 없다 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나갈 때 an이 알파 하나의 값에 다가간다는 것은 an은 알파가 아니면서 알파에 한없이 가까워질 수도 있지만 알파일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예를 들면 이 밑에 써놨습니다. 자, 보세요. 그 예를 들어 놓은 표현입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나갈 때 n분의 1에 대한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n자리에 1부터 넣어줄게요. 그러면 n분의 1은 1분의 1이죠. 2 넣어주면 2분의 1이죠. 작아졌네요. 그쵸? 3 넣어주면 3분의 1 더 작아졌죠. 4 넣어주면 4분의 1이죠. 계속 작아지고 있죠. 자, 따라서 이것은 n이 무한대로 나아갈 때 n의 값이 한없이 커지면 이거는 0의 값에 다가간다. 따라서 0에 수렴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값에 다가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생각해보세요. 이건 0은 아닙니다. 그쵸? 따라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다가갈 때 n분의 1은 이건 0의 수렴이란 뜻입니다. 또는 0이라 보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0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하다. 0이라고 보자. 0이라고 생각해도 괜찮다. 또는 0에 한없이 다가간다. 뭐 이런 뜻입니다. 또는 하지만 0은 아니겠죠. 0은 아니에요. 자, 그런데 만약에 an이 다 2예요. 이렇게 an이 2 그러면 그냥 n이 무한대로 나갈 때 an은 2라고 보자가 아니라 2에 수렴한다, 2이다 라고 보아도 됩니다. 즉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써놓은 거예요. an이 알파가 아니면서 알파의 값에 한없이 가까워질 수도 있다 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또는 an이 알파일 수도 있다란 뜻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가끔 이런 질문을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나갈 때 n 마이너스 뭐 2분의 1 이런 값을 계산하려고 할 때요. 이제 보세요. n의 값이 그리고 n 마이너스 2분의 1 이거에 대한 얘기죠. 1 넣어주면 마이너스 1분의 1이죠. 그리고 2 넣어주면 0분의 1 값이 없죠. 근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라고 이야기를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나갈 때 n 마이너스 2분의 1 이런 것은 1부터 다 넣어줘라의 뜻이 아닙니다. 그냥 이것은 보기 위해서 써놓는 거예요.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이것은 1부터 넣어줘라의 뜻이 아니라 무한대, 그냥 딱 무한대 이 하나의 값으로 다가갈 때 이것이 어떠한 값이 됩니까? 를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을 의문을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뜻은 1부터 2, 3, 4 이렇게 넣어주라는 뜻이 아니기 때문이죠. 따라서 무한대 이 값을 넣어주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잠깐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지금까지 한 이야기. 자, 우리는 지금까지 수렴과 발산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수렴과 발산. 수렴은 하나의 값에 다가가는 겁니다. 그러면 발산은 하나의 값에 다가가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두 개의 값에 다가가면 발산입니다. 세 개의 값에 다가가면 발산입니다. 무한대로 커지면 발산입니다. 마이너스 무한대로 음으로 커져도 역시 발산입니다. 즉 수렴은 하나의 값에 다가갈 때 수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딱 지금까지 거기까지 배운 겁니다. 자, 보세요.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자, 만약에 마이너스 2분의 1의 n승이라고 써있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n자리에 1 넣어주면 보세요. n자리에 1 넣어주면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리고 2 넣어주면 4분의 1입니다. 3 넣어주면 마이너스 8분의 1이죠. 꼭 진동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어주면 이렇게 되면서 한없이 이렇게 작아져요. 그쵸? 이렇게 한없이 작아집니다. 이렇게 작아집니다. 따라서 이렇게 돼서 이거의 값은 한없이 작아지므로 0에 수렴한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꼭 진동하는 것처럼 보이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건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0에 수렴한다. 그러면 또 이런 게 있죠. 1 그리고 2분의 1 그리고 1 다시 3분의 2 이건 꼭 하나의 값에 다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렇지만 이것은 보세요. 홀수 번째는 다 1의 값에 다하니까 1에 수렴하죠. 그리고 짝수 번째는 2분의 1, 3분의 2, 4분의 3 한없이 나아가면 짝수 번째는 n 플러스 1분의 n에 의하여 짝수 번째는 1의 값에 수렴하게 됩니다. 자, 따라서 이건 역시 1로 수렴하는 겁니다. 따라서 진동하는 것 같지만 수렴하는 경우에 주의해야 한다라고 해서 정의를 써놓은 것뿐입니다. 자, 이제 보세요. 수열의 발산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수열의 발산. 자, 수열의 발산은 n이 무한대로 다가갈 때 n제곱은 1 넣어주고 2 넣어주고 3 넣어주고 한없이 커지겠죠. 따라서 한없이 커지니까 이거는 무한대라고 쓰면 됩니다. 무한대라고 쓰시고 발산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래프로 보아도 이렇게 생겼을 테니 계속 커지겠죠? 무한대입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자, 그럼 이거 보세요. 이거는 2-3n이죠. 그쵸? 2-3n. 그래프로 봐주면 이렇게 생겨있는 기울기가 음인 1참수입니다. n이 한없이 무한대로 커지면 마이너스 쪽으로 한없이 작아지겠죠? 따라서 이건 마이너스 무한대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뭘까요? 자, 1부터 넣어줘 보겠습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1에 n승 곱하기 n. 자, n자리에 1 넣어주면 1 넣어볼게요. 1 넣어주면 마이너스 1이죠? 2 넣어주면 2입니다. 3 넣어주면 마이너스 3이죠? 4 넣어주면 4입니다. 이렇게 점차 커지고 있는 게 눈에 보이시죠? 따라서 이건 진동하면서 발산하는 겁니다. 그리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나갈 때 마이너스 2에 n 마이너스 1승. 자, 이런 형태는 뭐가 될까요? 이건 역시 1부터 넣어보겠습니다. 1 넣어주면 1이죠? 2 넣어주면 마이너스 2입니다. 3 넣어주면 플러스 4겠죠? 자, 따라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쵸? 따라서 진동하면서 발산하는 겁니다. 따라서 수렴과 발산에 대해서 지금까지 설명을 들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이야기로 수열의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에 가면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게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수열에 대한 극한의 기본 성질. 자, 잊지 마세요. 이건 잘 보세요. 수렴하는 두 수열입니다. 수렴해야 됩니다. 수렴하는 두 수열 AN과 BN에 대하여. 자, 수렴하지 않으면 기본 성질이 성립하지 않는다의 줄임말입니다. 자, 따라서 수열의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은 수렴하는 두 수열, 즉 리미트 n이 무한대로 다가갈 때 an이 알파, 즉 an은 알파의 값에 수렴하고, 즉 알파라 보아도 무방하고 알파라 보자라는 뜻이겠죠. n이 무한대로 할 때 bn의 값이 베타일 때는
보세요. 그때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즉 리미트 n이 무한대로 나갈 때 k 곱하기 an은 k는 상수 취급하여 앞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때 an의 값은 알파이므로 알파라고 쓸 수 있습니다. 따라서 k 곱하기 알파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플러스 각각이 수렴할 때는 리미트를 이렇게 쪼개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쪼개서 쓰고 나면 이 값이 알파죠. 그리고 이 값이 베타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각각이 수렴할 때는 플러스를 쪼개줄 수 있습니다. 같은 이유로 마이너스 역시 쪼개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쪼개주게 되면 리미트 a는 알파의 값에 수렴하고 리미트 b는 베타의 값에 수렴하므로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곱은 수렴할까요? 각각이 수렴할 때 이것은 이렇게 쪼개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리미트를 쪼개서 이거의 값은 앞에 있는 값은 이거는 알파의 값에 수렴하겠죠? 이것은 베타의 값에 수렴합니다. 따라서 각각이 수렴할 땐 이렇게 쪼개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제일 처음부터 다시 볼게요. 실수배일 때 가능하죠? 합일 때 가능합니다. 차일 때 가능하죠? 곱일 때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그럼 나눗셈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나눗셈일 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나갈 때 bn분의 an, 물론 뒤에 가서 또 할 겁니다. 하지만 잘 보세요. 이거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분의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라고 쓰면 이것은 무조건 거짓입니다. 그 이유는 분모가 0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교 문제나 그런데 학생들을 속이려고 또는 낚으려고 이런 얘기를 쓰기도 합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분의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라고 써놓고 단 bn이 0이 아니다 라고 써있는 꼴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bn이 0이 아니어도 리미트 bn이 0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참이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따라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나올 때 bn분의 an은 리미트 bn 이렇게 리미트를 쪼개주려면 반드시 이게 쪼개주는 것이 성립하려면 bn이 0이 아니고 그리고 베타가 0이 아니다. 즉 bn이 0이 아니다. 이건 오타입니다. 이건 잘못 쓴 겁니다. 이거 아닙니다. 이것이 아닙니다. bn이 0이 아니다가 아니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나갈 때 bn이 이렇게 써 있으면 이것이 참입니다. 아시겠죠? 자, 따라서 단 이렇게 써 있다라고 써 있으면 이것은 참입니다. 알겠죠? 리미트 bn이 0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는 베타가 0이 아니다 라고 써 있어도 역시 이것이 0이 아니기 때문에 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따라서 보세요. 이렇게 써 있으면 거짓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써 있어도 거짓입니다. 반드시 리미트 bn이 0이 아니다 라고 쓰여 있거나 또는입니다. 두 개 다 동시에 만족시켜주는 건 아닙니다. 베타가 0이 아니다 라고 쓰여 있어도 참입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이렇게 쓰여져 있어야 참입니다. 자,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질을 이용하여 수렴하는 수열의 합차 곱목으로 고쳐서 수열의 극한값을 계산할 수 있다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자, 볼게요. 자, 수열 an, bn에 대하여 리미트 n이 무한대로 나올 때 an이 마이너스 1의 값에 수렴합니다. 그리고 리미트 bn도 2의 값에 수렴합니다. 각각이 수렴하므로 이것은 이렇게 쪼개줄 수 있겠죠. 수렴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건 역시 각각의 수렴하므로 이렇게 쪼개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다시 각각을 이렇게 쪼개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리미트 an의 값이 마이너스 1이므로 마이너스 1의 제곱으로 쓰면 되고, 자, 이렇게 또 쪼개서 bn의 값이 2이므로 2분의 라고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의 값은 그냥 1입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각각을 쪼개주는 겁니다. 리미트 an은 마이너스 1이고 그리고 리미트 bn은 2가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쪼개줄 수가 있습니다. 또는 보세요. n이 무한 들어갈 때 3-n분의 2의 값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이 무한 들어가면 이거의 값은 0의 값에 수렴하겠죠? 분모는 한없이 커지고 분차는 가만히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각각이 수렴하니까 이렇게 쪼개줄 수 있겠죠? 따라서 이거의 값은 앞에 값은 3입니다. 그쵸? 3이죠? 그리고 이건 마이너스. 자, 이 값은 0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3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수열이 모두 수렴하지 않을 때, 자, 보세요. 이것은 항상 수렴하는 두 수열에 대해서 성립하는 식입니다. 그러면 수열이 수렴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수렴하지 않을 때는 수열의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즉, 이 식을 쓸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자, 알아놓으세요. 이것이 이렇게 수렴해야 쓸 수 있어요. 수렴하지 않으면 못 쓴다. 그런데 많이들 착각하죠. 수렴하지 않는데도 쓰려고 학생들은 많이 착각합니다. 자, 보세요. n이 무한대로 나올 때 an 수렴하지 않죠. 쓸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수렴하지 않죠. 쓸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써서 이 값이 보십시오. 이 값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나갈 때 an 플러스 bn의 값은 n자리에 1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an은 마이너스 1이죠. 그리고 bn의 값은 1 넣어주면 1입니다. 그리고 2 넣어주면 1이죠. 그리고 bn은 마이너스 1입니다. 계속 반복되겠죠. 모든 값이 0이 됩니다. 이렇게. 그쵸? 그래서 이거의 값은 0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쪼개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쪼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쪼개는 거죠. 이렇게 쪼개면 이 값 자체가 수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건 역시 수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수렴하지 않을 때는 기본 성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수렴하지 않을 때 기본 성질을 이용하면 거짓이 됩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보세요. 만약에 이것이 이렇게 수렴한다 라고 써있고 이만큼의 값이 이게 없어요. 만약에 이게 이렇게 없다 라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없어요. 이게 이렇게 없는 문제에서 만약 이것이면 이것이다 라고 쓰면 이건 참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면 이것이다, 거짓입니다. 아시겠죠? 아무 말이 없이 이것이면 이것이다,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수렴할 때 성립하는 겁니다.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은 이것이면 이것이다, 거짓입니다. 이것이면 이것이다, 거짓입니다. 즉 수렴한다 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당연히 얘 또한 거짓이겠죠. 자, 따라서 수렴한다라는 얘기가 없으면 보세요. 복습하겠습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플러스 bn을 리미트 an 플러스 리미트 bn이라고 쓰면 참입니까? 거짓입니다. 이것은 거짓입니다. 왜? 아무 이야기 없었기 때문입니다. 각각이 수렴한다 라는 이야기가 있어야 참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건 거짓이 됩니다. 아시겠죠? 이건 거짓이 됩니다. 자, 따라서 이제 잘 익혀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거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여기까지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죠? 자,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무한대 분의 무한대의 꼴, 이런 꼴이죠. 그리고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의 꼴, 그리고 0분의 0꼴, 그리고 0 곱하기 무한대의 꼴. 이 꼴들은 부정형이라고 합니다. 부정형 무슨 뜻이냐? 이것은 어떤 값이든지 간에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어떤 값이든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값들은 하나의 값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다. 즉 이것이 하나의 값은 아니다. 이게 하나의 값은 아니다. 하나의 값은 아니다. 하나의 값은 아니다.
즉 뭐의 줄임말일까요? 이런 형태는 계산하여라의 줄임말입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이것을 따로 배울 거예요. 무한대면 무한대 따로 배울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값이 나올지 모르거든요. 무한대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무한대가 될 수도 있고 또는 하나의 값에 수렴할 수도 있거든요. 이거 따로 배우게 될 겁니다. 이거 따로 배우게 됩니다. 이거 따로 배우게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네 가지는 답이 어떤 것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따로 배우는 형태입니다. 이걸 바로 부정형이라고 부릅니다.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무한대분의 무한대의 꼴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있는 이 형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n 제곱이죠. 그러면 이건 약분이 되죠. 이렇게.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들어갈 때 n이 되겠죠. 근데 이건 무한대가 되겠죠.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얘도 무한대, 얘도 무한대. 무한대면 무한대는 무한대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보세요. n이 무한대로 나갈 때 무한대죠. 근데 무한대면 무한대가 이렇게 약분이 되죠. 그래서 얘는 값이 1이 되죠. 그쵸? 1이 되죠. 무한대 분의 무한대가 무한대가 되기도 하고 1이 되기도 합니다. 또는 이렇게 생겼으면 n이 이렇게 약분되죠. 그래서 n분의 1이 되죠. 근데 n이 무한대로 나갈 때 분모가 한없이 커지죠. 그래서 전체 값이 0이 되겠죠. 따라서 이건 어떠한 값이든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보세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무한대가 되기도 했죠. 그리고 숫자로 하나의 값에 수렴하게 됐죠. 그리고 0이 되기도 했죠. 그래서 어떤 값이든 될 수 있으므로 이걸 바로 부정형이라고 부릅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그럼 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의 꼴입니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의 꼴은 하나의 값을 가질까? 당연히 아닙니다. 보세요. 만약에 이렇게 2n-n이라고 써 있으면 n이 무한대로 나갈 때 이것은 n죠. 근데 무한대입니다. 즉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무한대겠죠. 그렇죠? 그럼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무한대인가? 그런데 보세요. n-2n은 마이너스 n이죠. 그런데 n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나갑니다. 즉 무한대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무한대일 수도 있고 또는 보세요. 이렇게 무한대죠. 마이너스 또 무한대죠. 자, 그러면 아래 위를 유리화하면 이런 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n이 무한대로 나갈 때 무한대로 나가겠죠. 따라서 무한대 분의 분모가 한없이 커진다는 뜻입니다. 무한대 분의 1이죠. 그러면 0의 값에 수렴하겠죠. 자, 그럼 보세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무한대일 수 있죠. 그리고 마이너스 무한대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는 숫자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값이든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부정형이라고 해서 따로 배우는 형태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0분의 0꼴이 있습니다. 0분의 0꼴. 역시 하나의 값일까? 아닙니다. 계산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n이 무한대로 나갈 때 n분의 1, 0이겠죠? n분의 1, 또 0이죠? 자, 그런데 이건 계산해 보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그러면 n이 되겠죠? 그쵸? 근데 n이 무한대로 나갈 때 이거의 값은 무한대입니다. 자, 그럼 0분의 0꼴은 무한대인가? 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겠죠. 하지만 보세요. 얘는 0이죠. n이 무한대로 나갈 때 n분의 1은 0입니다. 0이죠. 그런데 약분하면 1이 되겠죠. 0분의 0꼴은 무한대일 수도 있죠. 1일 수도 있죠. 그러면 또 보세요. n이 무한대로 할 때 0이죠. n이 무한대로 할 때 0이죠. 0분의 0꼴이므로 얘는 이것은 이건 뭘까요? 자, 계산해 볼게요.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n분의 1이죠. 그러면 0이 되겠죠. 따라서 0이 됩니다. 즉 0분의 0꼴은 무한대가 되기도 하고 1이 되기도 하고 0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값이든지 될 수가 있어요. 그거는 부정형, 계산해 줘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또 0 곱하기 무한대의 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이 무한대로 할 때 0이죠? 얘는 무한대죠. 그런데 계산해 주면 n이 되겠죠. n이 무한대로 할 때 그러면 0이 무한대겠죠. 0 곱하기 무한대가 무한대인가? 자, 또 보세요. 이것은 0이죠? 무한대죠. 그런데 약분이 되어서 이건 1이 됩니다. 따라서 이건 1이 되죠. 1이 되기도 하네요. 자, 그러면 다시 또 n이 무한대로 나갈 때 0이죠. 1이죠. 그럼 약분해주면 n분의 1이죠. 따라서 이건 0이죠. 0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0 곱하기 무한대 꼴은 무한대가 되기도 하고 1이 되기도 하고 0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런 것은 계산해 줘야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이 네 가지 형태를 바로 부정형이라고 하여 따로 배워주는 형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셔야 됩니다. 따라서 부정형, 계산해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보겠습니다. 부정형이 아닌 극한은 다음과 같이 판단할 수 있다. 즉 0분의 0꼴, 무한대분의 무한대 1꼴, 0 곱하기 무한대 2꼴, 그리고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 아닌 다른 형태의 꼴은 그냥 보고 한 방에 알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즉 이렇게 무한대분의 0은 그냥 0입니다. 그쵸? 분모가 하나씩 커지고 분자는 0이니까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무한대분의 마이너스 2. 분모가 하나씩 커지고 분자는 마이너스 1로 가만히 있으면 이것 또한 0입니다. 0분의 무한대. 분모가 한없이 작아집니다. 근데 마이너스예요. 자, 이건 조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무한대 곱하기 마이너스 0분의 1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런데 마이너스 0분의 1이라는 건 분모의 값이 한없이 작아진다는 뜻입니다. 자, 분모의 값이 한없이 작아진다? 예를 들어 보세요. 이렇게 분모를 작게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되겠죠? 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분모가 계속 작아지고 있죠. 그러면 전체 값은 1, 2, 3, 4, 5 전체 값은 커지겠죠. 따라서 분모가 한없이 작아지고 분자의 값이 가만히 있으면 전체의 값은 한없이 커집니다. 따라서 이것은 무한대가 됩니다. 근데 마이너스가 있었죠?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가 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마이너스 무한대입니다. 그래서 그냥 보자마자 아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분의 무한대입니다. 이건 그냥 마이너스 무한대겠죠? 자, 그러면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는 그냥 무한대입니다. 한없이 커지고 무한대 아주 매우 큰 거에서 조금을 뺐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겠죠. 그냥 이건 무한대입니다. 그리고 2에서 마이너스 무한대는 그냥 마이너스 무한대입니다. 즉 한없이 그 커진 큰 값과 유한한 값은 의미가 없습니다. 유한한 작은 값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에 대한 이야기는 무한대 분의 무한대 수업할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세요. 0분의 2는 뭘까요? 자, 0분의 2는 마이너스 0분의 2는 2 곱하기 마이너스 0분의 1입니다. 분모의 값이 한없이 작아지면 전체 값이 무한대라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이것은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마이너스 무한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0은 0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과 같습니다. 이건 숫자 0이죠. 따라서 전체 값은 0이 됩니다. 자, 그러면 무한대 곱하기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무한대겠죠. 자, 그리고 0 곱하기 마이너스 2는 그냥 0이 됩니다. 자, 따라서 잠깐 앞에서 쓰겠습니다. 자, 보세요.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는 그냥 무한대입니다. 당연히 아시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계산해 보셔야 됩니다. 그럼 무한대 곱하기 a는 a가 0보다 크면 무한대, 그리고 a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무한대입니다. 그리고 a의 값이 0이면 그대로 0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무한대 플러스 상수 a는 a 값은 매우 작은 값입니다. 무한대에 비교하여. 그래서 그냥 무한대라고 쓰셔도 됩니다. 또는 마이너스라고 써 있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a 마이너스 무한대는 a는 매우 작은 값이라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이것은 그냥 마이너스 무한대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a일 땐 역시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무한대가 됩니다. 그러면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는 뭘까요?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는 그냥 무한대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0분의 상수는 이건 무한대입니다. 분모 한없씩 작아지면 전체 값은 한없씩 커집니다. 자, 이제 예를 들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다음 중 발산하는 것은? 이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자,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생겼죠. 그러면 이렇게 한없이 무한대로 커지고 있죠. 따라서 이것은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아시겠죠? 또는 1, 2, 3, 4 넣어주면 얘의 값이 한없씩 커지니까 무한대 마이너스 20, 그래서 무한대다 라고 보셔도 됩니다. 자, 이것은
값을 대입해주면 분모가 한없이 커지죠. 분모가 무한대로 커지고 전체 값은 1입니다. 무한대분의 1, 분모는 커지니까 전체 값은 0이 0에 수렴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발산, 기억은 발산하는 겁니다. 발산하는 것을 찾으니까 기억이 답이겠죠. 니은은 0에 수렴하는 겁니다. 자, 디귿 보겠습니다. 디귿 1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4죠. 2 대입해주면 16입니다. 3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64죠. 계속 커지겠죠. 진동하면서 커집니다. 따라서 발산이겠죠. 리을 보겠습니다. 자, 이 값은 아까 전에 앞에서 했었던 내용이죠. 자, 1부터 넣어주면 이것은 마이너스 3분의 1, 그 다음 9분의 1, 마이너스 이렇게 돼서 0의 값에 수렴합니다. 전체 값은 0이겠죠. 그래서 이 값은 1의 값에 수렴합니다. 따라서 답은 기억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의 극한값을 a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6n 플러스 1분의 5의 극한값은 분모가 한없이 커지면 무한대 플러스 1분의 5겠죠. 그러면 무한대 플러스 1은 6 곱하기 무한대라고 쓰는 게 조금 더 좋은가요? 자, 그러면 이게 무한대죠. 그럼 플러스 1이죠. 그럼 전체 값은 한없이 커지겠죠. 그리고 이렇게 되겠죠. 분모의 값이 한없이 커집니다. 그러면 전체 값은 한없이 작아집니다. 아시겠죠? 잘 모르시거나 아니면 느낌이 잘 안 오시면 하나씩 대입해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a 값은 0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수열 bn의 극한값은 이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자, 여기선 약간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뒤에서 배웁니다. 자, 그러면 계속 해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렇게 쪼개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쪼개주면 됩니다. 따라서 n분의 2n 플러스 n분의 마이너스 1의 n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앞에 있는 값은 2가 됩니다. 자, 그럼 뒤에 있는 값, 이것이 문제입니다. 무한대분의 단진동 곧 배워요. 자, 무한대분의 단진동은 자, 그냥 생각해 보겠습니다. 1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이죠. 2 대입해 주면 2분의 마이너스 1입니다. 3 대입해 주면 3분의 마이너스 1이죠. 이렇게 돼서 이거의 값은 0이 됩니다. 따라서 2가 됩니다. 따라서 b의 값은 2입니다. 따라서 a 플러스 b의 값은 2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2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두 수열 an, bn에 대하여 리미트 an이 3에, 마이너스 3에 수렴하고 리미트 bn이 2에 수렴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각이 수렴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런데 구하여라 라고 하는 값은 2an 마이너스 bn 그리고 an 곱하기 bn 플러스 2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각각이 수렴할 때는 이렇게 쪼개줄 수 있다 라고 배웠죠. 그리고 각각이 수렴할 때 또 이렇게 쪼개줄 수 있다 라고 배웠습니다. 그랬습니다. 자, 따라서 계산하겠습니다. 자, 분모는 리미트 a는 마이너스 3이죠. 리미트 b는 2입니다. 그리고 2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분자는 2 곱하기 리미트 a는 마이너스 3이죠. 마이너스 리미트 b는 2가 됩니다. 자, 따라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6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따라서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8. 따라 답은 2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an, bn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이 무한대로 나갈 때, 자, an은 7 마이너스 n이 무한대로 나가면 무한대 분의 2입니다. 무한대 분의 상수는 전체의 값은 한없이 작아지겠죠. 따라서 7이 됩니다. 자, 따라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7입니다. 자, bn 보도록 하겠습니다. bn은 n이 무한대로 나갈 때 분모는 무한대 마이너스 1, 무한대 플러스 1이죠. 분의 1 플러스 5입니다. 자, 분모의 값은 한없이 커지는 무한대가 되겠네요. 자, 따라서 무한대 분의 상수, 분모의 값이 한없이 커지면 전체의 값은 0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값은 5겠죠. 따라서 리미트 bn은 5가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제 계산해 보겠습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일 때 bn의 값은 5입니다. 자, 그러면 각각이 수렴하면 이렇게 쪼개줄 수 있다 라고 배웠죠. 자, 그러면 쪼개면 리미트 a는 7이죠. 자,
자, 따라서 7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리고 리미트 bn은 5입니다. 따라서 5 플러스 2가 됩니다. 따라서 4 곱하기 7이 되겠네요. 따라서 47에 28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무한대분의 단진동, 이제 이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모는 한없이 커집니다. 그리고 분자는 그 자리에서 단진동 왔다 갔다 플러스 마이너스로 계속 반복되면 전체의 값은 당연히 한없이 작아지겠죠. 따라서 무한대분의 단진동은 0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냥 무한대분의 단진동은 0이다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됩니다.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면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분모는 한없이 커지고 있어요. 이렇게 분모는 이렇게 계속 커지고 있는데 분자는 마이너스 1의 n승으로 그 자리에서 왔다 갔다 거리고 있습니다. 커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전체의 값은 0이 됩니다. 이해하시겠나요? 분모, 자, 아니면 그래프로 해보셔도 됩니다. 그래프로 표현하시면 이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0입니다. 또는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뭐 n 플러스 2. 자, 분모가 무한대로 당한다는 건 보실 수 있겠죠? 그리고 사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인 2분의 n 파이. 자, 그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모는 무한대죠. 분자는 사인은 이렇게 진동하는 값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1 범위 내에서 진동하겠죠? 자, 따라서 전체의 값은 이건 진동이죠. 따라서 전체의 값은 0이 됩니다. 무한대분의 단진동은 무조건 0입니다. 무한대분의 단진동, 같은 값에서 왔다 갔다 진동한다. 커지지 않고 진동한다 라는 뜻입니다. 또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같은 방법으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써 있다라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모의 값이 무한대겠죠? 그리고 분자의 값이 뭐 코사인 n 파이 이렇게 써 있다라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모는 무한대입니다. 분자는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단진동하겠죠? 따라서 전체의 값은 0에 수렴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